배고프다. 뭐라 먹자. 곱창 먹자. 빨간 음식 땡겨. 밤에 먹어야 더 맛있는 야식의 대표 주자 곱창. 육류의 부산물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부위로 꼽히는데요. 늦은 밤 밖에서 소주 한 잔과 즐겼던 곱창 요리. 야외 활동이 제한적인 요즘은 집에서 곱창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곱봐라. 그렇게 잘라야 고비가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 좀.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볶음. 씹을수록 고소한 곱과 톡 터지는 지방의 맛이 일품인 곱창은 세대 불문 인기인데요. 손질하기가 까다로워 집에서 즐기기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간편식 덕분에 집에서도 편하게 곱창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쳤어. 맛있어. 장난 아니야.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 매콤한 맛도 같이 있다 해야 되나요? 약간 딱 계속 땡겨요. 예, 가끔씩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 더 찾게 되는 곱창. 곱창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들도 요즘이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분주한 공장, 곱창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보통 도축하는 당일 바로바로 받고 있습니다. 한우 곱창이고요. 보통 하루에 400~500kg 정도 들어오고요. 또 하루에 보통 다 소진하는 양으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도 한번 잴게요. 갑자기 차 안의 온도는 왜 재는 건가요? 냉장 제품을 맡다 보니까 그 기준의 원료유 같은 건 10도씨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10도씨 이상이면은 제품을 확인해가지고 그 제품이 이상이 있으면은 반품을 처리합니다. 냉장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온도와의 싸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작업장으로 옮기고 얼음 찜질까지 해줍니다. 내장은 빨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음을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역시 1년 내내 15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음 찜질로 온도를 낮춰준 곱창은 쉴 틈 없이 바로 손질에 들어갑니다. 곱창 내외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자들. 이거는 곱창 안을 씻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틀면 앞에 물이 나오고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을 다 손으로 깨끗이 씻어서 눈으로 보면서 일일이 다 씻어내는 기계입니다. 이게. 곱창 안을 씻다 보니 곱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하네요. 곱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곱은 이 지금 곱창 내부에 있는 소화의 효소이기 때문에 곱을 드시면 약간 씁쓸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곱창 맛의 핵심인 곱을 보존하기 위해 수압을 약하게 해 작업하는데요. 이걸 씻으면 어쩔 수 없이 곱이 같이 빠지거든요. 곱이 얼마나 손실되나요? 한 30% 정도 손실됩니다. 그런데 곱이 조금 빠지더라도 안에 있을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곱창 손질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먼저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내장은 기름이 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좀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안 잘라내면 느끼하기도 하고 기름이 너무 많아서 한 30%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날카로운 가위에 곱창이 터지거나 찢어질 수 있어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지방을 제거한 후에는 다시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합니다. 4번이요. 4번 씻어야 돼요.
4번이요? 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깨끗하게 해야 돼요. 수차례 세척과 손질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척을 마친 곱창은 다시 한번 얼음물에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곱창 마지막 세척 과정이고요. 이제 세척도 할 겸 얼음물에 담궈놓으면 곱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차가운 물에 담그면 소화액이 발생이 돼요. 세척 과정에서 좀 이물질이랑 같이 빠졌던 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도축한 소라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곱도 잡고 식감까지 살리기 위한 얼음 세척. 수분을 완전히 뺀 곱창은 열처리실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초벌로 익혀줍니다. 저희는 스팀 오븐기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열이 더 많이 각각 가해지기 때문에 고루고루 가해져서 기름이 잘 빠지게 됩니다. 팬 하나에 보통 3kg 정도의 곱창이 들어가는데요. 한 번에 익히는 양만 160kg. 이 많은 양을 오븐에 넣으려면 들었다 놨다만 수십 번을 해야 합니다. 200도에서 한 2, 30분? 나오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는 건가요, 저거는? 네, 먹을 수도 있어요. 소 내장 특유의 잡내도 제거하고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과정. 오븐에 익히면 기름과 수분이 빠지면서 곱창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1kg짜리 곱창을 넣으면 300g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온의 스팀으로 익힌 곱창. 노릇해 보이는 게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바로 꺼내지 않고 일일이 온도 체크를 하는 작업자. 균일 3을 하기 위해서 85도씨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온도를 재보시면은 제품이 정상 제품입니다. 안에 엄청 뜨겁네요. 잡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균을 죽이기 위해 200도라는 고온에서 초벌로 익히는 겁니다.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은 상황. 개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기름이랑 원래 아까 전에 세척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머금고 있던 물이 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보통 일반 식당으로 나가는 건 초벌집을 하지 않는데요. 간편식용으로 손질하는 곱창은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여기 숙성실인데 뜨거운 거에 넣게 되면은 균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힌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염지를 할 수 있거든요. 초벌로 쪄낸 곱창은 10도 이하로 식혀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염지 작업에 나선 작업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나요? 곱창이 질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염도를 잡기 위해서 천연 재료 바질이나 소금, 후추 같은 거 넣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염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브의 일종인 바질로 잡냄새를 잡아주는 것이 염지의 포인트. 까맣게 보이는 점들이 바로 바질입니다. 염지에 들어가는 재료와 비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비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고기에 연도가 잡히거든요.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염지하고 있거든요. 염지액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으로 오늘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모든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곱창 손질. 마무리 청소를 할 때가 돼서야 작업자들도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여기 기름이 많아가지고요. 식물로 청소를 해야 이게 기름이 지거든요. 찬물로 하면은 기름이 굳어서 기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칫 미끄러지는 사고가 날 수 있어 꼼꼼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다음 날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튀김 작업 시작합시다.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은 좀 특별한 손질 작업이 있다는데요.
소 내장 부위 중에서도 씹는 맛이 좋아 최고로 꼽힌다는 양긴머리입니다. 소 위 부분인데요. 특양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특양은 뭐 부위에도 들어가고 전골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식의 하나입니다.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에서 살이 두툼한 부분을 양긴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는 보통 특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양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안 벗기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 껍질인 겁니다. 요 안이 살이고 요게가 다 껍질입니다. 순 고기만을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소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고 거기에 손질 과정이 까다로워 곱창보다 배는 비싼 고가의 식재료입니다. 내장인 만큼 특유의 냄새 제거와 질긴 식감을 없애기 위해 껍질 제거는 필수인데요. 손으로는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손도 아프고 이게 하나 까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했던 작업, 지금은 탈피기의 도움을 받는데요. 고기의 손실을 줄이려면 얇게 껍질을 벗기는 게 포인트,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탈피기로 한 번 껍질을 벗겨내고 나니 익숙했던 모습이 드러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손질 작업을 거칩니다. 저 기계에도 다 해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 안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안 벗겨진 부분이고 이런 것도 다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손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마지막은 작업자들의 손이 닿아야 하는데요. 특유의 아삭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남은 껍질이나 지방 하나까지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요. 바로 칼집을 넣어주는 겁니다. 원래 특양이라는 거는 조금 질기기 때문에 이 칼질을 넣어줌으로 해서 고기가 더 연해지게끔 칼질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년 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최소 한 10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균일한 염지를 위해서는 칼집을 일정하게 내는 것이 기술. 때문에 숙련공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칼집을 낸 양긴머리는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 염지를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껍질을 벗기고 손질하기까지 정성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날 오후 이제 곱창 꺼냅시다. 만 하루 동안 염지를 해둔 곱창은 꺼내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봐서는 염지가 잘 됐는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하, 직접 맛을 보네요. 저희가 하도 많이 먹어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구웠을 때 뭐 부드러운 식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맛을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해봐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판매나 배송을 위해서 꼭 거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 세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채취해서 저희는 전문 그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기름 작업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기름을
또 한 번 더 잘라내야 돼요.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네요, 손실률이. 네네네. 손실률이 한 70% 정도 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장갑 한번 바꿨습니다. 원물을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또 모르고 무의식 중에 다른 걸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마지막에 작업하기 최종적으로 끼고 다시 한 번 더 소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름 제거 작업의 포인트는 고기와 지방의 비율을 3대1로 맞추는 것. 이 과정이야말로 숙련공들의 감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거뭇한 건 뭔가요? 바질호를 넣었거든요. 훨씬 풍미가 있고 잡내도 잡아주고 저희는 특별한 다른 향신료를 안 쓰기 때문에 바질홀로만 이 잡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작업인 만큼 더욱 신경을 씁니다. 최종적으로 손질이 끝난 곱창은 이제 포장을 해주는데요. 보통 200g 정도씩 소분해서 넣습니다. 선생님 진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포장 후 금속 검출기를 거쳐 급속 냉동을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일만 남았네요.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곱창. 곱창은 구이용, 전골용, 볶음용에 맞춰 각각의 부재료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층들도 그렇고 매운맛을 좋아해서 저희가 전골이나 볶음 같은 경우는 매운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새벽부터 애를 쓴 수많은 작업자들 덕분에 이 밤 출출한 위를 달랠 밤참이 만들어졌습니다. 곱창 저희가 뭐 구이도 있지만 뭐 전골 볶음도 있으니까 요새 특히나 매운맛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골이나 볶음 같은 경우 매운 소스가 있으니까 함께 드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곱창 많이 사랑해주세요. 출출한 밤이면 생각나는 야식. 특히 땀을 쏙 빼게 만드는 매운맛 야식은 떨쳐내기 힘든 유혹입니다. 매운맛 야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닭발. 매운 소스에 불향을 입힌 닭발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테이블은 팀 다섯 팀 정도 되고요. 배달이랑 포장이 4, 50개 정도. 먹을수록 감칠맛이 도는 매운맛에 씹는 맛이 좋은 닭발은 뼈채로, 뼈 없이 탱탱한 살로 다양한 형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음식 배달도 늘고 있는데요. 한 배달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닭발은 야식 메뉴 중 2위로 꼽힐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인 하면 매운맛, 매운맛 하면 닭발 아닙니까? 그래서 닭발을 생각나더라고요. 매운 거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운 거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는 쫙 풀리니까. 이 맛을 위해서는 닭발의 손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인 만큼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닭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을 찾아 경북 안동으로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으로 분주한 공장. 한눈에도 많아 보이는 물량.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오늘은 7톤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네. 7톤이면 거의 한 20만 마리 정도 돼요. 20만 마리요? 네. 도계장에서 배송되자마자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창고로 이동됩니다. 입고되는 양은 매일 조금씩 다른데요. 하루 평균 들어오는 물량만 7톤.
15kg 박스 470개 규모입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 세척 과정부터 거치는데요. 물 온도 됐으면 이제 집어넣는 작업 시작해. 매장에서도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약간 소독 차원에서 60도 세팅해놓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 온도를 못 잡아가지고 70도 이상도 해봤는데 75도에 하니까 닭발이 익어서 발가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실패를 하다가 60도가 딱 적정한 거예요. 그리고 2분 이상을 또 넘기니까 또 익어요. 그래가지고 2분 안에 꺼내는 게 최상의 제품이다 싶어서 닭발이 익으면 손질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딱 불순물 뺄 정도의 온도에 시간을 맞춰 세척한 후 껍질을 제거하는데요. 이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닭 껍질하고 혹시나 모를 이렇게 닭 털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세척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 번 더 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두 작업자들이 일일이 하던 일, 위생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고안했다네요. 아 괜찮아요. 옷 다 빼렸죠? 장안에 물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수납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물을 순환을 시켜줍니다. 왜요? 아 그래야 냉각도 좀 되고 핏물도 더 좀 빠지게끔. 처음에 우리들이 시간 타임을 몰라가지고 맨날 옷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니까. 세척과 껍질 제거를 한 닭발은 차가운 물에 담가두는데요.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시켜 불순물 제거는 물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이렇게 30분간 냉각을 한 다음 본격적인 손질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닭발에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발굴하는 작업장이에요. 보시면 지금 한 40명에서 5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작업하고 2차 작업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골은 닭발 손질에서 가장 핵심인 과정. 작업자들 역시 평균 경력 10년에서 20년의 승련공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질하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네요. 총이 두 개요. 하나는 묵져요. 하나는 요거 뼈 있는 거 봉발이라고. 요래 만져보면은요 부러진 게 있어요. 뼈가 부러졌죠. 부러졌으면은 이제 갈라갖고 목뼈로 가고 다 쳐내고 안 부러진 거는 이 뼈를 살려갖고 이제 봉발만 하면요 이런 게 뼈 있는 데로. 이렇게 1차 작업은 다리뼈를 제거한 것과 아닌 것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봉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발을 찾니가 있고 무발은 편육도 하고 그냥 집에서 양념해가 먹기도 하고 봉은 삶아가지고 양념해가 뼈를 들고 먹으면 분위기도 있고 정말 맛있고 좋아요. 단 한 번의 칼질로 뼈를 분리해내는 것이 관건. 여기 사람마다 여봐 관절 있잖아요. 여기에 칼이 탁 대번 들어가는 거. 이게 자기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칼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 그럼 관절을 한 번에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노하우라. 아무나 못하죠. 이게 좀 경력이 붙어야 하죠. 1차 발골은 단번에 두꺼운 뼈를 제거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 관절을 찾는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다리뼈 제거가 끝난 닭발은 2차 발골을 합니다. 발바닥에 뼈를 제거하는 2차 작업입니다. 발톱이 있는 쪽으로 칼을 밀듯이 해 발가락뼈를 잘라내는 작업. 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까는 칼. 1차 공정에 쓰는 칼. 요거는 2차 공정 미는 고기를 만드는 칼.
두 가지 칼을 번갈아 사용하는 발골 과정. 청년공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칼도 되게 날카로워요. 아이고 이 칼 무서워요. 잘 들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고기 자르는 게 이게 안 잘려요. 병원에 꼬매러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몇 번 했죠. 먹기 좋은 닭발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게 한 박스에 적어도 이게 한 1,000개씩 안 되나? 몇 박스 하시는데요? 뭐 3박스도 하고 뭐 3,000개, 4,000개를 그거를 왕복으로 2번씩 손이 가잖아요. 까고 밀고. 각각의 발골 과정당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닭발 하나 손질하는데 10초면 가능한데요. 속도가 빨라 보통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손질하는 닭발의 양은 30kg 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일 힘들게 했잖아요. 힘들게 하시고 계시는데 어떨 때 보람 많이 느껴요? 손자들한테 돈 쓸 때. 아, 손자들한테. 돈 쓸 때 아주 즐겁습니다. 아, 손자들한테 돈 줄 때. 그럼요. 그 맛에 하지 뭐. 종일 앉아서 같은 자세로 해야 하는 작업. 일이 많은 날은 작업한 걸 옮길 때만 한 번씩 몸을 움직인다네요. 손질된 닭발은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예, 이렇게 뼈나 또 발톱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검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물이나 남아있는 뼈를 제거하는 작업. 닭발 손질의 마지막 과정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핍니다. 검수를 마친 닭발은 일정한 양으로 나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과정을 하나 더 거치는데요. 분석 검출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제품에 철이 들었다고 하면 아, 여기 뭐, 철 샘플인가요? 예, 철이 있다면 추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수거해서 다시 검사합니다. 손질 작업 다 끝나가지고 이제 포장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얼려서 전국 각지에 도매상한테로 나가고요. 저기 매운 닭발 만드는 가공 공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념 가공 공장에 손질된 닭발이 도착하면 작업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발 손질해온 거 세팅하면서 검수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발 상태가 하얗게 된게 괜찮네요. 매운 닭발 양념하는 공장인데 지금 이제 봉닭발 양념하기 전에 찌개 들어가기 전에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에도 삶아보고 쪄보기도 했는데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는 게 더 잡내도 없고 그렇게 잘 잡혀서 저희는 찌고 있습니다. 찜기 하나에 들어가는 닭발의 양은 150kg. 트레이 무게까지 더하면 건장한 남자 둘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90도에서 100도 사이 해가지고 20-30분 갖고 있습니다. 스팀으로 닭발을 찌면 잡내 제거는 물론 기름기도 쭉 빠져 느끼함까지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쪄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겨울은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살이 쑥쑥 빠져요. 얼마나 빠지는데요? 저 지금 한 20일 만에 한 10kg 빠졌어요. 10kg요? 네. 더우셔갖고요? 네. 그런데 방금 쪄낸 닭발에 사정없이 찬물을 뿌려대는 작업자. 왜 이러는 건가요? 냉각용 냉각. 이제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있으면 닭발도 커지거든요.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한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여기까지가 양념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들고 올리고 힘들잖아요. 양념 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겁니다. 손질된 닭발의 운반과 양념 배합까지 모두 기계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 커다란 통 안에서 양념이 배합되는 건데요. 양념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양념인데 뭐 고춧가루, 뭐 설탕,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캡사이신 뭐 이렇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저희만의 그 비법 양념만 들어갑니다. 매운 정도나 양념 맛은 수많은 테스트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입니다. 매운 닭발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과 배합의 비율. 작은 오차에도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요. 양념과 닭발을 통에 넣었으면 입구를 단단히 닫아줍니다. 이거 3분 돌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통에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 닭발에 양념이 골고루 배인다고 하는데요. 이야, 양념 잘 됐습니다. 한번 양념통에 넣는 닭발의 양은 150kg. 많이 할 때는 하루 700kg 이상을 작업한다고 합니다. 양념한 닭발은 넓은 판에 잘 펼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열기를 뺀 닭발은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데요. 불맛을 입히는 직화 작업. 매운 닭발의 생명인 불맛을 내기 위해 다시 한번 구워줍니다. 직화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접 굽지 않으면 저 직화 향이 안 나요. 저희는 뭐 다른 뭐 향신료 뭐 직화 향 나는 그런 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고 소수 직화로 다. 전용 석쇠에 닭발을 올리고 잘 섞어가며 굽는 작업. 잠깐 한눈을 팔면 탈 수 있어 잠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가스불로 갖다 대면 150에서 200 나오죠? 뜨겁잖아요. 많이 뜨거워요. 손 안 드세요? 뒤지면 어느 정도로 이제 장갑을 많이 여러 개 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도구도 사용해봤는데요. 도구로 하면 이 제품에 상처를 많이 입혀요. 아. 예, 이게 익으면서 저거 되다 보니까 이 제품에 상처를 많이 입혀서 일부러 손으로 그래야지 좀 부드럽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의 작업. 작업자들은 어떤 도구도 없이 오로지 손만으로 불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꼬박 불 앞을 지킨 작업자의 노고 끝에 특유의 불맛이 더해진 매운 닭발이 완성됐습니다. 더워요. 아, 그러면 이거 한 파트는 지금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예. 끝난. 아, 여기 한 150kg요. 여기 한 1시간 반. 너무 불안정하다고요. 물을 마실 때가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아우 살겠다. 아, 우린 요거 직화를 계속은 연이어서 뭐하고 한 20분에 한 번씩 잠깐 나서 물이라도 마시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땀도 너무 나고, 어우, 힘이 들어서 안 돼.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찌고 양념에서 다시 굽기까지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이렇게 완성된 닭발은 식힌 다음 소분해 포장을 하는데요. 원래는 한 500-600kg 정도 하는데 요즘은 매운 거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한 750kg 정도 하고 있어요. 진공 포장을 하면 미생물 번식 빈도가 좀 적어요. 꼼꼼하게 진공 포장을 한 제품은 다시 한번 금속 탐지기를 거치면 작업 완료. 이 상태로 바로 급속 냉동고에서 얼려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닭발 하면 매운맛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확 날릴 정도로 맛있게 맵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드셔주세요. 식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저어가면서 드셔야 돼요. 매운맛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매운맛의 대표 주자 마라입니다. 중국 사천지방의 향신료를 섞어 만든 마라는 알싸한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주로 국물이 있는 마라탕과 다양한 재료를 마라와 볶은 마라 샹구어로 즐깁니다. 독특한 매운맛 때문에 매운맛의 신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맛있어요. 맛이 얼큰하면서 약간의 향도 있으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술 많이 드신 분 오늘 이걸로 숙취해서 이거예요, 이거. 마라 음식을 가공하는 곳을 찾아 용인으로 왔습니다. 식품 가공을 하는 곳인 만큼 철저히 위생에 신경을 쓰는데요. 작업 전 먼지 제거와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이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지를 특별하게 제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톨의 먼지까지 털어주는 에어 샤워 부스를 통과해야만 작업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채소 시작합시다. 음식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간편식 하나에 담기는 식재료만 10여 가지 이상입니다. 마라탕하고 마라 샹구 만드는데요, 저희가. 알배기, 청경채, 목이버섯, 후주, 떡, 당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채소는 먹기 좋게 손질해서 세척을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세척법도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4번 씻어야 돼요. 이 청경채는 이물질이 더 많아가지고요. 다른 데 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세척한 채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또 다른 재료 손질 현장. 노랗고 길쭉한 모양의 이건 뭔가요? 푸도 자르고 있는 거예요. 두부를 말린 거예요, 말린. 푸주는 중국 요리에 자주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 오니까 같이 들어요. 아우, 냄새. 맨날 해도 이거 적응이 안 되네. 너무 매워. 아우, 너무 매워. 너무 맵기는냐. 여기 마라탕에 들어가는 소스인데요. 뭐 고추라든가 팔각이라든가 뭐 산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여기에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추장 베이스로 해서 같이 여기에 있는 마라탕 소스랑 같이 섞어서 저희만의 마라탕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열 올라온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혀가 마비될 정도로 얼얼해지는 매운맛. 마라 소스는 육두부, 정향, 산초, 팔각 등의 향신료를 넣고 12시간 정도 끓여 만듭니다. 고추기름이랑 산초랑 그런 게 다 섞여가지고 너무 매워 진짜. 한 번 작업하는 양은 대략 200kg. 매운 향이 진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열해서 배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열을 해야 조금 더 매운맛이 살아나가지고 150도에서 한 180도까지 올라요. 하나, 둘, 셋. 코와 목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마라의 매운 향.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아우, 더 매워. 소스는 약 1시간 정도 볶아주는데요. 지금부터가 소스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 단 한순간도 솥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볶음솥이 계속 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계속 끓이게 되게 되면 여기 밑바닥에 눌러붙거나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온도를 낮춰줘야만 볶음솥 자체가 열이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 소스가 더 맛있고 풍미로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거나 끓는 시간이 길면 자칫 쓴맛이 날 수도 있어 기포가 올라오는 순간에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자,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이제 끄고 냉각을 시킵시다. 네, 있어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온도를 다 낮추고
이제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냉각시켜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저희만의 마라탕 소스가 완성됩니다. 작업자들을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든 마라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고장 들어갑시다. 소스를 만드는 사이 재료 준비도 끝이 났는데요. 간편식 제조는 당일 포장, 당일 배송이 원칙. 모든 작업자가 배송 전까지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포장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을 담는 것이 필수. 일일이 저울로 무게를 확인해가며 작업을 합니다. 소고기는 마라탕이나 샹궈의 감칠맛을 더할 중요한 재료인데요. 맛을 더하기 위해 전 처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게 고기에 들어가는 염지제라고 하는데 이 염지제의 기본 베이스가 표고버섯 에키스예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깊고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염지는 맛뿐 아니라 미생물 발생과 지방의 산화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밀봉을 하면 모든 작업은 완료. 작업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당일 생산, 당일 출고로 아침부터 생산팀에서 좀 고생해서 내보낸 것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희 매운맛 드시고 스트레스 항 날려보내시고 또 무더위도 또 같이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